오늘 팀 버튼의 빅피쉬 네, 맞습니다. 작품을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팀 버튼 감독 작품 우리가 처음 다뤄보는데 아주 동화 같고 판타지 같은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였어요. 아,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인데 네, 맞습니다. 이제 기자인 언론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들과 그 세일즈맨이었던 아버지 사이의 이야기. 그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 입장에선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네. 담은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빅피쉬는 뭐 이 영화가 어떤 거대한 담론을 다루고 있다거나 또는 뭐 엄청난 주제의식이 있다거나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그냥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심심할 때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봐도 영화 뭐 미학적으로 봤을 때 와 이거 정말 뛰어나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 영화는 어쨌든 감독인 팀 버튼이 자신이 제일 잘하는 분야를 가지고 장기를 부린 거죠. 판타지인가요? 네, 판타지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이 예술의 판타지가 왜 필요한지 그걸 넘어서서 우리 인생엔 왜 판타지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영화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빅피쉬를 좀 더 재밌게 보려면은 네. 이 동화가 어떤 형식을 가지는지를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동화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거든요. 맞아요.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전 디즈니 영화 보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빅피쉬 물론 이제 동화를 다루는 영화, 예를 들어 뭐 파네미로 같은 네. 그런 영화는 완전 파네미로는 완벽한 동화입니다. 그냥 영화 자체가 동화예요. 근데 이 영화는 뭐 사실 그렇진 않지만은 되게 동화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네네.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장 뭐 동화하면 떠오르는 그게 구술로 전해진다. 네네네. 물론 이제 그 구술로 전해지는 거를 이렇게 그 글로 써가지고 그림 형제나 뭐 이런 사람들은 구술로 전해지는 그 동화들을 글로 써서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다가 이제 창작 동화, 안데르센이나 아니면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동화 작가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창작 동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 자체가 지금 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내려오고 아들에서 손자로 내려오는 그 흐름이 다 구술로 전해지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 이야기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동화적이다. 그리고 동화적인 요소가 중간중간 보이는데 가장 눈에 띄는 동화적인 요소가 이제 뭐 3의 법칙 이런 게 있습니다. 3의 법칙? 그러니까 늘 주인공이 3번을 해야 돼요.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련을 겪는다. 그러면 3번을 겪어야 돼요. 3번을 겪고 세 번째 마지막 때 그 시련을 이겨내고. 이겨내고.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어디를 가는데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그럼 3번을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째 딱 돼 있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 3을 되게 많이 쓰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주인공 에드워드 블룸이 그 산드라 만날 때 3년 기다리죠. 맞아요. 그리고 군대도 3년 가죠. 맞아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 요소들을 일부러 이제 넣어놓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왜 2도 아니고 4도 아니고 3일까요? 4는 너무 많은 거 같고 2는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게 되게 예전 동화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그 어떤 3인 이유는 딱히 없고 법칙입니다. 그런 법칙. 네, 그냥 3이 많이 등장했다. 다른 동화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유명한 동화 뭐가 있을까? 동화 뭐 유명한 거. 동화 중에 유명한 거요? 뭐 헨젤과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이 3번 갑니다. 마녀의 집에, 과자 집에. 그랬나? 아기용지 사망. 아기들이 사망지도 3이죠, 3. 그런 것처럼 이 3 되게 중요하고 많이 나온다 동화에서. 그러네요. 그런 요소들 쓴 것도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주인공의 집, 윌 집, 그러니까 에드워드 블룸의 집을 보면은 에드워드 블룸이 이제 그 2층 다락방에서 지내고 있어요. 네. 사실 그냥 방에 있다 하면 될 거를 굳이 저기 다락방에 살고 2층에 지금 누워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동화적입니다. 이 동화에서 다락방이 주는 공간의 의미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양하거든요. 어떤 주인공이 다락방에 숨겨가지고 뭐 어머니가 벌을 준다고 다락방에 그 애를 가뒀다 뭐 이런 거라든지 다락방에서 뭐 어떤 귀신을 만났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동화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이 빅피쉬가 굉장히 동화적인 요소들을 영화에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강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강은 대표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물론 이 빅피쉬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데 강이 등장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 헨젤과 그레텔에서 죄 씻김이라는 장치가 등장을 합니다. 죄 씻김? 네,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죄를 씻는데 그걸 내가 뭐 어떤 그 계기를 가지거나 또는 그 죄를 씻는데 내가 그걸 통해 가지고 뭐 벌을 받아서 죄를 씻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에서 그 자연물을 통해 가지고 내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 보통 이제 헨젤과 그레텔에서 강을 건너는, 내천을 건너게 되는, 내천을 건널 때 이제 오리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헨젤과 그레텔을 태워서 강을 건너게 해줘요. 마녀를 죽인 뒤에. 네네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죄의식. 우주적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오. 자연에서 그냥 세례를 내려준 거예요. 어. 네. 그쪽 이런 동화적인 부분에서는 동화라는 것 특성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개연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오리가 등장해서 애를 네, 태워준다고. 근데 빅피쉬의 그 아버지가 지어낸 이야기도 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개연성이 없는 모습을 네, 많이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사실 이 동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음. 있다. 그러면 판타지와 동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판타지라는 장르가 동화에서 굉장히 많이 따왔어요. 가장 유명한 판타지 영화가 우리 지금 이 2026년에서 반지의 제왕 아닌가요? 뭐 반지의 제왕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팀버튼 감독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런 것도 이제 네네. 유명한 판타지 영화인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동화 원작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판타지와 동화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음. 굉장히 그리고 이 동화 작가들 중에서 안데르센을 비롯한 유명한 동화 작가들이 다 이제 동화의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했다. 판타지적 요소가 뭐냐? 현실에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동화에서 많이 차용을 했는데 이 판타지 영화 장르인 빅피쉬에서는 역으로 다시 동화를 끌고 와서 동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그리고 동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적인 측면에서 기승전결의 부재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죠. 동화에서요? 동화에서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그래요? 아까 말했지만 개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허. 그러니까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의 연결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다 독립적인 사건들이. 얘는 왜 갑자기 마녀한테 미움을 받지? 뭐 얘는 왜 갑자기 어떤 요정한테 도움을 받지? 요정은 어디서 나왔어? 요정은 왜 갑자기 얘를 도와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요. 그냥 개연성이 등장해서 있기 때문에. 등장해서 도와주고 등장해서 벌 주고 그런 식으로 다 흘러갑니다. 네네. 근데 이 동화라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주냐면 아이들이 보는 작품이기 때문에 교훈을 줘요. 교훈을. 물론 교훈을 주지 않는 동화 작가도 많습니다. 네네. 최근에 등장한 동화 작가 중에서는. 근데 이 교훈을 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화라는 것은 결국 교훈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빅피쉬의 그 어떤 그 에피소드들 네. 들이 시작을 할 때 교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처음 에드워드랑 산드라랑 만났을 때 그 서커스장에서 네. 뭐 그런 것도 그때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시간이 사랑이 멈추고. 시작되면 시간이 네. 멈추고 막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다. 뭐 맞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러죠? 그 어떤 교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라 사랑이 시작되면 시간이 멈춘다. 전혀 모르겠.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설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니 왜요? 아니, 그런 그냥 교훈적 의미라는 게 네. 그냥 원래 좀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냥 뭐 사랑하자. 격언 그런 느낌처럼. 그냥 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좀 그냥 캐치프레이즈 왜냐하면 그런. 동화니까 그냥 뭐 크게 뭐 그런 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빅피쉬에서는 그런 동화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네네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빅피쉬는 동화라는 것을 가장 판타지랑 잘 어울리는 이야기 형식을 가져와서 판타지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네. 왜 판타지여야만 하는가를 보여주는 네.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실 이 영화의 백미는 정말 백미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에드워드가 이제 목숨을 다해갈 때 자기 아들인 유리한테 막 그런 걸 부탁을 하잖아요. 유리눈 얘기 마무리를 해달라. 무엇인지. 그런 거죠. 사실 그런 걸 굳이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유리눈으로 자신의 죽을 것을 봤다라는 것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고 네. 영화 도중에 에드워드 블룸이 젊었을 때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 이렇게 안 죽는데? 하면서 맞아요. 시련을 겪어나가고 그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나왔던 인생에서 그런 에피소드들을 겪어서 그냥 보내왔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리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타지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나는 그 운명을 정해져 있는 운명을 따라가긴 하지만은 근데 그 운명이 정해져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정리가 안 되네요. 좀 본인이 개척한다라고 하면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운명을 개척한다. 네. 나는 이런 운명이 아닌데 어떤 시련이 닥쳐도 어떤 고난이 나에게 와도 난 이렇게 끝날 운명이 아니야 하면서 그걸 헤쳐나가는 그런 개척해나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이제 보여주는 유리눈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들이 완성시키게 한 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장례식 장면이 나오면서 물고기로 딱 변하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사실 빅피쉬 영화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때도 막 자신이 굉장히 뭐 물고기 같은 그런 뭐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네네, 맞아요. 반지를 끌어와가지고 반지 끌어와가지고 가져온 거 다 이제 그 에드워드가 자신을 물고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그 일화들을 이렇게 썰들을 풀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계속 막 물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맞아요. 직접적으로 물을 보이는 되게 장면도 좋아하고. 있어요. 네. 나는 지금 주에 말라 있다. 그래서 물을 계속 필요로 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마지막을 위대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한 장면으로서 이 에피소드들 그 에드워드 블룸이 아들에게 말했던 에피소드들 그리고 며느리한테 했던 에피소드들이 다 자신이 지어낸 얘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완성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유리는 에피소드를 네. 자신은 그 죽음이 운명에 정해져 있다라고 계속 말을 해봤는데 네. 그 죽음의 운명을 아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이 완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자체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인생들 속에서 생겼던 에피소드들 거인을 만나고 뭐 황수소나를 그렇게 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샴 쌍둥이를 만나고 맞아요. 막 그러다가 노드 윈슬러 만나가지고 은행 털고 막 이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물론 그 에피소드들이 다 진실이 있겠죠. 유령 마을을 가고 제니퍼를 만나고 맞아요. 진실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자신의 죽음을 아들한테 맡겼다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의미 없이 자신이 에드워드 블룸이 과거에 했었던 일들은 다 어느 정도의 자신만의 각색이 들어간 것이다. 그렇죠. 라고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깨달을 수 있는 장면이죠. 네.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아들이 이제 그런 각색들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기자니까. 맞아요. 사실을 중요시하기도 사실을 하고 전달해야 하니까요. 그 허구를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실망이 컸으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 되고 직접 만들어내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렇죠. 아, 이런 이유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네. 동화적인 거를 해줬구나.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좋은 부분을 잘 짚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장례식장에서 실제로 들었던 거인들이나 맞아요. 쌍둥이도 보고 쌍둥이도 뭐 샴 쌍둥이는 아니죠. 아니었죠. 뭐 그렇게 다 나오는 것들을 보면 더 확실해지죠. 아 실제 있었던 일이 물론 이제 영업 사원이었으니까 방판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에드워드 블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실제로 사교적이었다는 캐릭터였기도 했고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걸 만나가지고 그 베넷 박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아들한테 전해줄 수는 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자신만의 이야기로 이렇게 각색을 한번 바꾼 거잖아요. 판타지적으로. 그렇죠. 따분하게 얘기할래? 아니면 좀 더 재밌게 얘기할래? 진실이 아니더라도 재밌게 얘기할래. 정확하게 이게 판타지와 다 맞아떨어집니다. 판타지라는 것이 진실을 얘기하는 장르는 아니다. 맞아요.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재밌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 빅피쉬를 다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아 그렇다면은 이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예술, 이야기 예술인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판타지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야기 예술이라는 영화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표본이 좁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굉장히 선택된 아주 방대한 이야기 중에서 아주 몇 개의 에피소드만 딱딱딱 골라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듭니다. 그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판타지인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영화 마지막에 가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예술이 마지막에 그 예술로서의 확장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윌의 아들이 자기 친구들 부르면서 수영장에서 거인 할아버지는 거인이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할아버지 거인 아니거든요. 근데 거인이라고 하잖아요. 거인이랑 싸웠다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 예술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장면 자체는 그 수영장 장면 자체는 그것이 인생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를 넘어가지고 어찌됐든 이거는 그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화는 구술 전달이 대표적인 전달의 방식인데 세대를 거쳐가면서 이게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그리고 손자 세대 이렇게 계속 자식 세대까지 쭉 이어져 오는데 어찌됐든 그것이 구술로 전달이 된단 말이죠.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될 때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근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의 진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그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져오더라도 이것이 결국 그 우리의 인생을 따분할 법한 인생을 재밌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뭐 사랑이면 사랑이라든지 자식에 대한 사랑이면 자식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연인이면 연인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쯤 느끼게 만드는 이야기 요소로 사용된다면 그것이 사실 이 예술이 우리 인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전부 아닌가. 그래서 결국 팀 버튼은 이 빅피쉬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 예술로서의 확장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생 즉 그리고 이 세대 간의 연결까지 확장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이 우리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예술을 전달해줄 때
왜 판타지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네. 그리고 이 예술의 판타지성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미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영화적으로 잘 보여준 맞아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실제로 놀랐던 거는 이 작품을 찍을 당시에 팀 버튼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마침 그때 이제 팀 버튼의 아들이 태어났던 아 굉장히 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상징적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본인 자산적인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물론 있죠. 원작이 있는 소설이긴 하지만 원작이 있는 영화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그 판타지 영화를 만들고 있는 본인이 왜 이걸 만들고 있는지 네. 자신의 상황과도 잘 엮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인도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팀 버튼은 뭐 영화로서도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네.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술이면 예술 근데 그 예술과 인생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동시적으로 판타지라는 요소를 가미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관객들이 왜 판타지가 필요한가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리고 스스로 답을 하는 영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사실 되게 간단한 영화고 막 이렇게 뭐가 없어 보이는 영화 같지만은 그게 마지막 엔딩 장면을 보고 나면은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술이라는 것이 판타지인 거 아닌가? 또는 뭐 왜 우리가 판타지를 사용해야 되는가? 그렇게 치면은 인생 자체가 판타지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까지 확장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실제로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냐면은 우리는 모두가 모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그럼 각자의 이야기를 가질 때 그 이야기가 설령 정말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누군가한테 전달할 땐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판타지적인 그 요소를 빌려와가지고. 근데 어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이 화자가 되면서 동시에 자신이 청자가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으면 이걸 누구한테 말을 안 하면 그건 본인만의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본인만의 이야기를 자신한테 들려준다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 판타지적인 요소를 빌려올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어떤 굉장히 재미없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불킥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두가. 그렇죠. 그럼 그것들을 자신이 자신한테 얘기를 해줄 때 그럴 때 조금이라도 판타지적인 요소를 좀 사용해보자. 남한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때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청자임과 동시에 화자가 되니까 아까 이게 진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화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고 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네, 그런 영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팀 버튼 감독의 빅피쉬를 한번 다뤄봤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판타지나 동화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파네의 미로나 이런 영화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네미로는 더 본격적으로 동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파네미로 하면은 이제 파네미로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영화를 볼 때 도움이 되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그 분의 어떤 이야기나 이야기 그분이 동화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동화라는 예술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기의 로모델 토로가 파네미로에서 자신만의 동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파네미로는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워낙 파네미로는 좋은 영화라서 사실 진짜 재밌습니다. 파네미로도 완전 이 팀버튼의 동화랑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동화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형식은 동화라는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뭐 3의 법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 교훈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리고 그 권선징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동화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고 파네미로는 또 굉장히 슬픕니다. 그것도 정말 눈물 나는 영화고. 저 이거밖에 기억이 안 네, 나요. 그거죠. 그게 제일 유명하죠. 이거 유명한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파네미로도 굉장히 재밌는 영화니까. 아무튼 그럼 팀 버튼의 빅피쉬 아주 판타지가 왜 필요한지를 판타지적으로 보여준 좋은 영화였습니다. 동화적으로 보여준다.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영화가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맞죠, 저도요. 네. 영화가 주는 교훈이 굉장히 팍팍한 세상에서 좀 이렇게 재밌게 네. 꼭 사실일 필요 없잖아요. 모든 내용이 받아들이기 나름이니까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럼 오늘의 수영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